공백기가 공무원 시험을 긴 시험을 준비했다가 결국에 이제 떨어지셔가지고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3년 차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2년 차에서 끊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많이들 고민하시는 게 이거 솔직하게 써야 돼요? 뭐 이런 것들도 또 있더라고요. 근데 차라리 그런 경우는 그래도 핸디캡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막 숨기느라 다른 소재를 자꾸 찾으시는데 차라리 내가 3년 동안 했고 포기를 했고 깔끔하게 이제 이쪽 직무에 대해서 나는 집중할 예정이다. 이런 좀 그렇죠. 네, 방법으로 돌파하는.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들어간 거예요. 네. 들어간데 그냥 대책 없이 나온 거죠. 나와서 보니까 새로 들어갈 게가 없는 거죠. 이게 제일 위험인 거죠. 사실은 1년도 안 되는 경력은 경력이라고 쓰기도 낯간지럽고. 그래서 저는 절대적으로 다음 자리가 결정되지 않는 한 사표 내지 마라. 들어오도 다녀라. 안전하게. 막아놓고 그만둬라. 그 지원자 중에 이력서상에 공백기가 있어서 면접관이 질문한 적이 있거든요. 이력서상에 이 공백기간 동안에 무엇을 했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지원자가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고 결과적으로는 타당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그 공백기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공백기가 1년, 2년, 길게는 한 3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케이스냐면 직무를 보고 지원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채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 되게 이제 멘붕이 오거든요. 1년은 이제 견뎌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2년째 됐는데 떨어지고 면접에 경쟁이 심할 테니까 그러면 3년 가거든요. 이 공백기에 대한 대응은 반드시 만들어 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백기가 무대책으로 있으면 저는 취업에 분명히 좀 마이너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러니까 왜 이직하려고 하느냐랑 비슷하게 공백기에 대한 대답이 없으면 사실 합격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과거에 한 달 공백기 뭐 이런 건 있었어요. 그런 거조차도 설명하려고 되게 준비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공백기를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그 공백기 안에서 뭔가 공백기를 활용할 때 공백기를 본인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이 공백기 때 직무와 관련해서 뭔가를 어떤 거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완전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짓말이 아닌 이상 직무와 관련된 어떤 다른 노력을 기울이는 시간이었다라는 거를 얘기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그건 분명히 합격할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면 공백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몰릴 수가 있다. 그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는 또 하나의 어떤 그 사례가 있는데 이 공백기가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긴 시험을 준비했다가 결국에 이제 떨어지셔가지고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3년 차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2년 차에서 끊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많이들 고민하시는 게 이거 솔직하게 써야 돼요? 뭐 이런 것들도 또 있더라고요. 근데 차라리 그런 경우는 그래도 핸디캡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막 숨기느라 다른 소재를 자꾸 찾으시는데 차라리 내가 3년 동안 했고 포기를 했고 깔끔하게 이제 이쪽 직무에 대해서 나는 집중할 예정이다. 이런 좀 그렇죠. 네, 네, 방법으로 돌파하는. 그러니까 인정할 걸 인정하고 그쵸. 본인이 찾아야죠. 네. 긍정적인 걸 찾아서 네.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렇게 확실하게. 뭐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그 길 자체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못한 건데 근데 이제 이게 공백기가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첫 번째는 대학교에서 졸업을 하자마자 취업을 해야 되는데 안 될 것 같으니까 일단은 휴학계를 내잖아요. 네. 졸업 유예 뭐 이렇게 가지고 1년 정도 가는 사람이 지금 대부분이고 현재 취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한 11개월에서 12개월 그 사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졸업 유예 시켜놓고 합격한 다음에 졸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사실은 공백기가 없는 거에 해당이 되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력서를 꼼꼼히 보는 면접관들은 물어봐요. 왜 이때 들어갔는데 이때 한 것도 없는데 1년이 늘어났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대응은 만들어 놔야 되는 거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들어간 거예요. 네. 들어간데 그냥 대책 없이 나온 거죠. 나와서 보니까 새로 들어갈 게가 없는 거죠. 이게 제일 위험인 거죠. 사실은 1년도 안 되는 경력은 경력이라고 쓰기도 낯간지럽고 그 다음에 이 기간 동안 어떻게 했냐는 좀 애매하고 하지만 이것도 어떻게든 잘 커버를 해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건 신입에 해당되는 거고 재직자의 공백 기간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재직자의 공백 기간이 발생하는 이유는 아까처럼 대책 없이 그만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절대적으로 다음 자리가 결정되지 않는 한 사표 내지 마라. 들어오도 다녀라. 안전하게. 막아놓고 그만둬라. 이렇게 반드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싫다고
근데 사표 먼저 던지고 그때는 멋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결코 그렇게 사표 던지고 해외여행 가고 힐링하고 한 달 뒤에 그러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후회하는 사람 이제 엄청 장기 많죠. 백수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거죠. 네, 맞아요. 그 다음에 그걸 해외여행 갔다고 만약에 면접관한테 얘기를 했다고 치자고요. 그거를 제대로 곱게 도와줄 그런 면접관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맞아요. 네. 제가 그걸 해봐서 알아요. 어떻게 봤어요? 그게 뭐냐면 그런 건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거가 맞는데 갈 곳을 정해놓는 건데 정해놓은 거를 사인까지 해야 돼요. 그쵸. 제가 한 달 공백에 있었던 얘기를 짧게 말씀드리면 일본계 그 유명한 그 자동차 회사에 합격을 했어요. 선배가 있어가지고 술도 마시고 3차까지 다 보고 그런데 사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인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충분히 있어요. 네. 갑자기 사장이 새로 와서 네. 면접을 한번 더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인사부랑 다 술 마시고 놀았는데 사인하기 전이었는데 회사에 그만둔다고 얘기를 했는데 면접을 한번 더 봤는데 그 저는 당연히 그 통과 의뢰라고 생각을 했어요. 준비 하나도 안 해가고 근데 그때 물어봤던 질문 중에 아직도 잊어버리지 못하는 게 무슨 웨이가 뭐냐 도요타 회사를 얘기를 했네. 네. 그 웨이가 뭐냐고 했을 때 그때 잘 몰랐어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준비도 안 해가서 그리고 영어도 일본 사장님이 얘기하는 영어가 가끔 잘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적응이 못하다가 그게 끝났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 인생 처음으로 한 달을 놀았는데 그때 참 좀 아프지만 웃기기도 하고 좀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갈 곳이 확실히 정해진 게 되게 중요하고요. 사인을 하자. 사인하기 전에 그만뒀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 저는 그 중도에 옮기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 많이 본 게요. 선배가 뭐 언제든지 뭐 사표 내고 와라 받아줄게. 네, 이거 다 거짓말이고요. 그 다음에 뽑아주겠다는 사람이 사라진다니까요. 날아갈 수도 있다. 네, 이미 그 사람이 해고가 돼서 어쩔 수도 없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절대 사인하기 전까지는 정리가 안 된 거다.